이슈앤투데이입니다. 지난해 태풍 그리고 지진 등의 영향으로 부산 시민 10명 중 8명은 자연재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을 태풍 차바 그리고 최근 경주 지진, 자연재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대화시켰는데요. 해마다 강해지는 자연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동의대 소방방재행정학과 류상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주일 만에 다시 오셨어요. 네. 예. 자, 항상 우리가 자연재해를 얘기할 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시작해보죠. 그 부산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뭐 최근에 뭐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강도와 위력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한다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해안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나 어떤 해일에 취약한데요. 이 취약한 이유가 이제 뭐 그 해안가 지역도 많고 뭐 산악 지역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홍수 피해 같은 경우도 많을 수 있는데 태풍만 예를 들어도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태풍 차바처럼 이렇게 위력적인 태풍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리적으로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남동 쪽에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육지를 오게 되면 육지를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태풍의 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어떤 맞닥뜨리는 육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뭐랄까 피해가 커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지리적으로 태풍이 적도 부근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북반구로 올라오면서 일본을 거의 관통을 하고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을 좀 비켜서 오는 태풍들은 이 영향권이 거의 그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을 따라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많은 수증기와 열 에너지를 머금고 오다 보니까 태풍이 훨씬 더 위력적이고요. 그 위력적인 태풍이 가장 또 먼저 맞닥뜨리는 데가 부산, 울산, 경남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력이 더 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단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 해일로다가 오게 되는데요.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서쪽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부산이죠. 우리나라에 보면 어떤 동남쪽으로 다 해일로다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일 측면에서도 어떤 부산은 지리적으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태풍 얘기를 좀 해보죠. 작년 차바 때 해안가 해수욕장들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만 특히 마린시티 일대가 완전히 물이 잠겼어요. 좀 원인이 있겠죠? 배수가 안 된다든가. 네, 맞습니다.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그 앞에 높은 방수벽이 설치를 돼 있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오는 어떤 태풍이라든가 어떤 그런 빈도를 봤을 때 이 정도 이상은 방수벽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해운대구청에서 실시로다가 높은 방수벽을 설치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마린시티 주민들이 그 조망권을 이유로다가 그 높게 설치가 안 되고 좀 낮게 설치가 되어서 작년 태풍 차바처럼 그렇게 큰 피해를 불러왔던 거고요. 다행인 거는 작년에 그런 큰 피해로 인해서 부산시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상에다가 초대형 방파제를 이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추진이 된다면 어떤 마린시티 쪽에 있는 그런 어떤 피해는 좀 줄어들 걸로 보는데요. 근데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방파제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제 생각은 사실은 태풍이 오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마린시티 주변의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주민들을 못 나오게 한다든가 뭐 차량을 막는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어떤 대비 활동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마린시티나 이쪽에는 그 우류지, 저류지라고 하나요? 좀 빗물을 가둬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설은 없습니까? 부산시에서는 그런 저류지 시설이 많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태풍 때는 부산 저지대 지역도 상당히 많은 침수 피해를 입곤 합니다. 이건 또 마린시티와는 좀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지대도 이제 마린시티하고는 좀 별개로다가 좀 침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은 해안가도 있지만 어떤 낙동강이 있고 낙동강을 따라서 어떤 많은 하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따라서 말 그대로 낮은 지역에 저지대의 어떤
주택단지들이 많이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뚝 기능이죠. 뚝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침수 방지판 같은 거를 어떤 미리미리 좀 높게 쌓아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쌓아지는 이유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고나 설명드려야 될까요? 가령 이런 겁니다. 태풍이 보통 우리가 7, 8, 9월에 태풍이 옵니다. 그럼 태풍이 오고 나면 그 태풍 피해를 어떤 집계를 해서요. 이 지역은 피해가 있으니까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그게 이제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건 이제 해가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다음 연도 어떤 봄쯤에 예산이 배정이 되고요. 그러면 부처에서도 이제 행정관청에서도 어떤 업자를 선정을 해야지만 그 침수 방지판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자를 선정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한 3, 4, 5월 정도가 지나게 되고요.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는 단계가 거의 한 6, 7월 정도에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공사가 조금 들어가고 나면 또 바로 이제 또 태풍이 온다는 거죠. 홍수가 오고. 그러니까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침수 방지판을 다 만들지 못했는데 또 태풍이 오고 또 그런 그 악순환의 과정,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침수되는 지역은 상습적으로 계속 침수가 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좀 어떤 좀 신속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거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피해를 막아야 될 판인데 그런 절차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해수면이 해마다 조금씩 높아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어린 시절의 책에서 읽기로는 이제 남극 대륙의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책으로만 접했는데 실제로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쉽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수면 상승과 이런 태풍 해일의 영향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남극이나 북극이나 이렇게 막 얼음이 녹고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난화가 되면서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어떤 태풍이 훨씬 더 위력적으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해수면이 상승하고 온도가 그러니까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그 수분과 더 많은 다량의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진행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초대형 태풍들이 최근에는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태풍 차바 같은 그런 수준의 태풍이 앞으로도 오고 그거보다 더 큰 태풍들이 아마 올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상청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태풍 대책을 과거에 발생한 빈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같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대책이 조금 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좀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속한 업데이트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자체 차원으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홍수나 태풍 피해에 대한 이런 좀 대응 방안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뭐 천재지변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날은 뭐 과학기술 발전으로다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웬만큼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좀 노력을 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태풍이 오는 경로도 알 수 있고 뭐 그런데 미리미리 좀 사전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직전에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대책도 제대로 못 세우게 되고 피해는 커지게 되고 이런데요. 실례로 작년에 태풍 차바로다가 울산의 도시기능이 마비가 됐는데 울산시에서는 10년 만에 오는 이런 큰 홍수고 태풍인데 우리가 어쩌겠느냐 이런 아니란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대책이 잘 평상시에 안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재난 대응에서 1차적인 책임을 법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웠고 재난에 빨리빨리 대처하고 골든타임 안에 시민들을 구하고 어떤 빨리빨리 행동을 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난 대응 역량도 앞으로는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 부산과 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도시는 어떨까요? 해외의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부산이랑 이제 똑같지는 않은데 예.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동부 카트리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쪽엔 허리케인이 상습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해안가 지역에 있는 어떤 미국의 도시라든가 일본의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경주 지진으로 이미 체험을 하셨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뭐 해일이라든가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경보를 10초 이내로 발령을 해줍니다. 예, 예. 바로바로 2, 3초 안에 해일 경보도 와요. 그리고 태풍도 경로까지도 다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시민들이 어떤 그거에 대처를 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해저스 프로그램이라고 지진이라든가 해일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오래전에 구축을 해서 그걸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허리케인이 오면 허리케인이 어느 방향으로 오고 내가 어느 지역으로다가 대피를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뭐 차량의 혼잡도는 이렇고 그래서 이 도로보다는 저 도로를 권장하고 뭐 이런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도시나 일본의 도시들은 재난 예방이나 재난 대비의 비용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어떤 재난 복구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반대로 말씀드려서 이 재난 예방 대비의 비용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예. 홍수나 해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이런 위험성이 있을 텐데요. 시민들이 좀 잊지 않아야 할, 기억하고 따라야 할 좀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런 수칙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태풍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전에 미리미리 경로를 파악해 두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언제 도착할지, 경로는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지나갈지 이런 걸 실시간으로 뭐 TV나 요즘 스마트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저지대에 사시는 어떤 시민들 이나 뭐 반대로 고지대 시민들이 어떤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딘지 뭐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둘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태풍이 왔다면 우리가 이제 지하 같은 데는 웬만하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강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로다가 있으시면 좀 침수의 위험이 충분히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붕괴 위험 있는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시민들께서는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데에도 사실 건물 주위로다가 걷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하거든요. 간판이라든가 뭐 가로수가 넘어져서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유리창 파손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세기가 세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우리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해일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지대로다 사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해일의 대책은 높은 지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높은 건물이 아니고 높은 지대로다가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높은 건물 같은 경우는 그 해일의 수압이 워낙 세가지고 자칫 그 건물이 이렇게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대로 이동해야 되고요.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내가 높은 지대로 이동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전신주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익사하지 않아도 사실 자칫 감전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시설 주변에는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일에 있어서 시민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게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해일이 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 정도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일이 왔다고 더 안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오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보통 이제 최근 같으면은 지진이 발생하면은 재난안전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국민안전처에서 홍수나 해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까? 네, 작년 경주 지진으로 우리나라 지금 지진 문자도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도착을 하더라고요. 저도 체감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뿐만 아니라 뭐 홍수라든가 해일, 뭐 허리케인 이런 거에 있어서 이미 긴급 재난 문자라든가 긴급 방송 송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작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아베 총리가 뭐 연설을 하고 있는데
장면이 끊어지면서 바로 재난방송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다가 강제로다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IT 강국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그 이상으로다 충분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사실 뭐 홍수나 이런 해일뿐만 아니라 사실 화학사고 노출이라든가 그렇죠. 뭐 각종 사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고들을 다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통합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망 이런 것들을 빨리 구축을 해서 시민들에게 통지를 미리미리 해주는 게 좀 시민들 안전 확보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산에선 최근에 나름대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동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켜보시면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본하고 항상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일본은 재난이 발생하면은 시민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좀 훈련도 잘 돼 있고요. 잘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우리는 조금 걱정스러운 정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이런 좀 우려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좀 당부의 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재난 대비가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본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서 미리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관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낙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오지 않겠지, 나는 괜찮겠지 이런 너무나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역사적이나 전통적으로 오래 내려온 어떤 그런 국민성일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재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도 좀 올 수 있겠지 또는 최악의 상황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어떤 예방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지만 나중에 실제로 재난이 났을 때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